최근 6년 반 동안 전국 주유소 약 1000곳이 문을 닫으면서 구조적 축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유소 영업이익률은 1990년대 10% 후반에서 지난해 1%대로 급락했습니다. 폐업을 하려면 토지 정화 등 1억 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휴업과 방치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됐죠. 꽤 오래됐는데 이제 미관상조 보기는 안 좋죠. 저렇게 놔둘 때는 저기서 뭐가 생계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하기도 해요, 저도. 장사가 안 돼서 그런가 좀 그랬죠, 뭐. 옛날엔 주유소가 돈 많이 번다고 했죠. 그러니까 주유소를 많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도로가 뚫리고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안 되니까 저렇게 방치해두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게 가면 진짜 좀 흉물스럽잖아요. 거기는 지금 폐업했어요. 안 해. 거기 들었었어요? 들어갔었어요? 거기는 안 돼. 좀 흉물스럽죠. 누가 지나가도 그렇고. 그때는 휴게소도 있고, 그래서 훤하고, 위치도 좋고 해가지고 괜찮았는데, 너무 좀 보기 싫지. 흉물스럽지. 거기는 왜 폐업했어요? 안 되니까 했죠.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기존에 고양이고 아빠가 선후배관도 있고, 이제 기본은 깔고 가잖아. 근데 그 사람 외지에서 온 사람이 뭘 깔고 가냐고. 안 되지. 여기 안면장산 많이 투자했고, 투자 비용이 거의 안 나왔을 거야, 아마. 그것도 정리하고 하면 되는데, 뭐, 왜 그렇게 뒷싸놓고 나는 알 수가 없더라고. 이쪽으로는 고속도로가 나기 전이기 때문에 많이 다녔죠. 일로. 버스가 다 이리 다녔죠. 근데 저쪽에 동해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여기가 좀 많이 죽은 거죠. 그러면 확실히 교통량이 줄었겠다. 그렇죠.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다죽을 조 아래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가격 변화도 심하고, 마진이 일단은 별로 없어요. 가격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그냥 고시가로 나라에서 지정을 해줬어요, 가격을. 처음에 우리가 개업할 때는. 그러니까 거의 10%였었어, 마진이. 안정이 됐는데 지금은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마진이 5% 정도밖에 안 돼.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많지. 기름값은 금액이 크잖아. 큰 거에 비하면 이윤이 작다.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적은 이윤을 본다.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지. 먹고 살기 힘든다는 이야기는 뭐 끊임없이 하시죠, 이렇게. 사업 이제 다른 사업 찾아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부지가 이제 뭐 오염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가, 그러니까 그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깨진 창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문이 깨져 있다면 그 건물이라든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 어떤 시그널이 돼서 이제 사람들이 마음대로 거기를 오염시키고 뭐 이렇게 뭐 거기를 안 좋은 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심리적인 기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역사회 입장에서도 미관상도 안 좋을 뿐더러 뭐 범죄라든가 또는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걸 이제 해결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주유소는 거리 제한도 있었고 이렇게 정부에서 허가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주유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90년대 초부터 이런 거리 제한이라든가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급격하게 늘어나서요. 2009년쯤 되면 13,070개 정도로 정점을 찍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 번 열면 뭐 상당한 큰 수익을 벌 수 있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대략 2009년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전혀 이제 그런 사업이 아닌 과당 경쟁으로 이제 수익성이 나빠져서 거의 좀 너무 힘든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래됐어요. 또 30년 넘었어요. 맨 처음에는 되게 주유소가 잘 됐어요. 왜냐 마진도 괜찮고 그랬는데
그 후로 이제 저희가 잘 되고 하다 보니까 우후죽순 많이 생겼었어요, 주유소가. 그나마 지금 그래도 가족끼리 해서 뭐 그냥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는데 그래도 마진이 아무래도 약하고 또 경쟁이 또 심하잖아, 아무래도. 그래서. 정부에서도 경쟁을 부추기는 뭐 알뜰 주유소 도입이라든가 오피넷 도입 같은 여러 가지 경쟁을 부추기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주유소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10년간 매년 한 200개 정도가 이렇게 폐업을 하는 걸로 나타나고요. 현재는 이제 1,875개 정도 지금 운영되는 걸로 2024년 기준으로 말 기준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업을 그 정도 하는 것 같고요. 휴업까지 합치면 이제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주유소 중에서 이렇게 폐업을 하지 않고 그냥 휴업을 하는 상태로, 그래서 통계 수치는 잡히지 않지만 그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흉물로 남아 있는 곳이 꽤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정 정도의 영업 손실을 유지를 한다는 전제하에 우리나라 주유소들이 얼마나 이제 유지될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해보면 대략 2040년까지 전체 주유소의 한 74% 이상은 이제 퇴출이 되고 한 3,000개 정도의 주유소만 살아남을 수 있을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요즘 많이 문의가 늘고 있고요. 일단은 2023년 부동산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면서 특히 이제 외곽 지역에 있는 주유소 또는 아니면 중소형 주유소들한테 많이 문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의도 안에도 지금 펜스 쳐서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주유소들도 있고 서울에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전에는 이제 대로변에 있는 주유소들이 보다는 이제 이면도로에 있는 주유소들이 문의가 많았었는데요. 요즘은 대로변에 있는 주유소들도 굉장히 많이 문의를 하고 있고. 폐업을 하려면 토지 정화 등 1억 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많죠. 많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탱크 그 비용도 그렇고 이런 뭐 세면이니 뭐 다 모든 게 다 철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저거지. 한번 이렇게 시설하기는 쉬워도 철거하는 것도 만만치 않지. 다시 또 이렇게 다른 걸로 업종을 변경하기도 쉽지 않고. 이런 모양도 이렇고 이런 걸 다 철거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비용도 그렇고 또 지하에 탱크도 있잖아. 탱크 비용도 있고. 다 세면 이런 거 걷어내고 다 해야 될 판인데 그 허가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다른 거 바꾸기가 업종 변경하기가. 그 나라에서 좀 뭐 그렇게 뭐 흉물스러운 좀 지원해 준다든가 그러면은 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비용을 보면 이제 폐업을 하고 시설을 철거하려면 시설물을 철거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략 저희가 한 300평 규모의 주유소 같은 경우는 6,3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든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이것만 들으면 괜찮은데 폐업을 하려면 폐업 신고를 해야 되고요. 폐업 신고를 한 다음에는 토양 오염도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주유소는 일반적으로 지하에 유료 저장 탱크를 묻어놓고 있는데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일부는 이제 여기서 기름이 유출이 돼서 토양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오염 관리법상에 이제 이걸 조사를 하고 정화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7천만 원에서 2억까지 정도 드는 경우가 있고요. 평균적으로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규모가 큰 주유소 같은 경우는 5억 정도가 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주유소를 폐업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장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 장사가 잘 돼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장사가 안 되고 현금 흐름이 나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현금성 고정 비용 같은 것을 커버할 수 없는 정도까지 이제 몰려게 되면 보통 휴업을 하게 되는데, 휴업이나 폐업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폐업을 하는 주유소들에게 이 토양 오염을 조사하고 정화하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이것을 이제 부담을 시키게 되면 이 주유소 사업자분들 입장에서 너무 큰 부담이고, 폐업을 하는 것도 돈을 든다는 것은 이분들 입장에서도 좀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라서 그냥 폐업 신고를 해놓고 또는
그냥 방치한다든지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휴업하는 상태로 내버려 둔다든지 해서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 주유소는 그렇게 철거할 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위에 철거는 보통 저희가 뭐 위에 이제 뭐 기름통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그런 시설물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시작이 한 5천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바닥에 땅속에 묻어있는 기름 탱크라든가, 그 다음에 예전에 주유소 같은 경우는 성면이 또 있어서 성면을 존재하기 때문에 성면을 제거한다든가. 근데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거는 지하에 있는 기름 탱크에서 새어나온 그 기름 유출이 있어서 오염토 제거가 가장 많이 듭니다, 비용이. 그래서 오염토 제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폐기물이 아닌 특수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염토가 많이 나왔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철거 비용은 한 1억 2천 정도 들었었는데 오염토가 3억이 나온 현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게 땅속에 오염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는 땅을 파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당황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염토가 나왔으면 그건 무조건 제거를 해야 됩니다. 사업이 이게 안 돼서 폐업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실은 대부분 책임을 이제 사업자가 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뭐 토양 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화를 하는 것은 1차적 책임은 사업자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사업자가 그걸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비용이라면 폐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폐업을 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라면 대부분 이거를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야 되죠. 뭐 정부가 좀 나서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나서는 것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너무 정부는 이제 뭐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보급을 하는 데만 이제 중점을 두고 어떻게 하면 빨리 보급할까 이 생각만 많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문제들, 특히 이제 주유소 관련된 문제들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연구를 한 게 2020년경에 했는데 벌써 한 5년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그다지 그렇게 정책적 관심을 많이 못 받았다는 이야기고, 정치권에서도 그다지 관심을 많이 안 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주유소 사업자들은 이제 중소기업인 동시에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재취업들 또는 이제 사업 전환, 또 역시 그 폐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비용들을 일부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주유소를 부지 자체를 이제 앞으로는 좀 공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수소차 충전소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이것을 이제 주유소를 이제 폐업할 때 드는 뭐 토양 오염도 조사라든가 오염 정화 비용 같은 것도 일부분 또는 뭐 전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같은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